자, 이번 시간 단체 협약에 관한 부분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협약입니다. 단체 협약도 이제 보시면 기출이 된 요 31번 외로도 이제 보시면 잠깐 확인할 것은 일단 1번에 자, 행정관청은 단체 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 노동인 의결을 거둬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순위에 있어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중에 그 세 가지 이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순위의 최상위 순위에 뭐가 있다? 단체협약이 있죠. 그래서 그 최상위 순위는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1번에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의 의결을 얻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해서 하나 하고요. 2번하고 3번, 2, 3번은 여기 단체협약 관련된 수치 규정이죠. 수치 규정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가시면 지문에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30일이나 행정관측일을 신고합니까? 아닙니다. 이 체결 당사자가 신고에 관한 기한은 15일입니다. 요 일수를 바꿔서 한번 가지고 물었고요. 2번은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자, 유효기간을 보면 3번에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은 보니까 단체 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 협약에다 우리는 단체 협약의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또는 4년으로 하자라고 해도 유효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2년으로 한다는 겁니다. 2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아예 기간을 정하지 말아버리자 라고 해도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2년. 그래서 단체협약은 일단은 수치 관련한 것 신고에 관한 기한과 유효기간에 관한 질문에서 2번은 유효기간을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도 없지만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는 겁니다. 질문 2번하고 3번, 4번.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입니다. 5번은 문제를 만들지 않았지만 5번은 그 정족수 정도 봐두시겠죠. 해서 동종 근로자 얼마 이상이,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그래서 여기는 지문 중에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그래서 여기는 요 지문, 동종 근로자 얼마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까? 반수. 그래서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경우 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협약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종족수를 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5번. 자, 그 다음 32번은 기간제 관련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 연수만 하나 좀 확인하시면 바로 2번으로 갑니다. 사용자는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양가로 단서, 양가로 기간에서 가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반복 갱신 등의 경우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양가로 닫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란 거 용어 자체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예요. 그러면 그 기간에 정함이 있다는 것은 몇 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2번 X 그리고 4번하고 5번 좀 읽어두시도록 하고요. 자, 33번에 이제 사회 여기까지 이제 31번까지, 32번까지 해서 노무관리 규정 마무리하고 33번부터 이제 보시면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 중에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입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산재보험과 관련된 산재보험은 총 해서 8가지 보험급여가 있다고 잠깐 언급을 했었고 그 8가지 중에 무슨 급여를 말하고 있냐면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에 관련한 부분에 33번에 가보면 1번. 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에 가름하여 법령에 정하는 산재보험 무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다.
일단은 요양급여 지급에 관한 순서, 요 지급에 관한 순서를 가지고 물었는데 순서는 뭐예요? 일단은 여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을 하는 게 먼저고요. 요양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요양을 받았으면 받을 혜택을 뭘로 계산하더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뭘 지급합니까? 요양비를 지급하는 거죠. 순서를 요양비, 요양으로 바꿔서 한번 물었던 부분인데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하나 바로 잡고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요양급여는 물어본다면 순서 바꾸기 아니면 2번에 요 3일 이내 요 수치. 그래서 2번은 3일 이내 숫자입니다. 지문은. 그래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보상을 당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보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지문 2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래서 부분 하나 정리할 수 있고요. 요양급여는 그 부분 하나 정리하고 34번. 34번에 이제 보시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보시면 좀 어렵게 이제 지난해 이 노무관리와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들의 문제가 지엽적이면서 조금 주관식의 문제를 물었던 부분도 조금 지엽적인 부분 모두 객관식, 주관식 모두가 다 조금 지엽적으로서 어렵게 물어봤던 질문들 중에 하나, 질문들이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34번도, 근데 34번은 그 좀 지엽적인데 다행인 것은 그 심사 청구를 어디로 할 거냐라고 이제 그걸 물었던 부분인데, 보시죠, 1번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 청구 대상을 물었어요. 이와 같은 등의 불만이 있다라면 1번에 이때는 심사 청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심사 청구는 이때는 여기는 산재보험 관련법에 따라 뭘 설립하게 돼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청구하기 위해 이제 이 청구 대상,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거고요. 청구는. 그래서 그 심사 청구를 근로복지공단 청구를 하면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두는 거지. 심사위원회에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을 X. 2번, 3번, 4번. 4번은 좀 보실까요? 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4번은 틀리진 않은 건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4번은 틀리진 않은 건데 조금 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까지 내겠다고 하는 거, 의도가 조금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사회보험도 이제 앞으로는 위원회 또는 뭐 재심사위원 또는 재심사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것도 이제 일괄 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는 문제를 만들진 않았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냈다는 것은 앞으로도 가능성에 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요. 부분들 4번, 5번. 자, 그 다음 35번부터 해서 몇 문제, 35번부터 해서 지금 이제 보시면 37번까지입니다. 35번부터 해서 37번까지는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는 지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연금에 관한 38번까지네. 38번까지. 35에서 38번까지는 여기는 지금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돼요. 제외가 된다. 쉽게 산재보험은 제외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회보험은 일단 네 가지죠. 산재, 고용, 건강, 연금인데 산재보험은 재별한 것은 자,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신고, 또 근로자가 그만두면 그만뒀다라고 신고하는 사항은 산재보험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산재보험을 제외한 몇 가지,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근로자가 그만뒀다고 신고를 합니다. 이제 그 신고를 크게 이제 보시면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관련법에 따른 취득일에 사유가 쭉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그만뒀다면 상실일에 관한 사유가 쭉 등장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것은 35, 38번은 결국은 기출문제도 그렇지만 또 나오는 문제 유형은 여기는 보면 취득이나 상실일에 관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취득이 됐든 또는 상실이 됐든 사유를 주게 되면 이 주어지는 사유에 따라 뭐예요? 이 산재를 제한 나머지 세 가지 사유에 보면 자격을 취득했거나 상실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시기가 있을 건데 시기가 주어지는 사유에 따라 그날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할 건지 또는 그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취득한지 상실한지를 여러분이 그 주어지는 문항에서 그걸 골라낼 수 있냐가 있는 문항이란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문제는 계속해서 어디서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는 아니지만 여기 건강하고 고용보 이제 주로 이제 보면 꾸준하게 매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 가지 사회보험 중에서 꾸준한 빈도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좀 꾸준한 빈도로 갖는 거고요. 연금은 지금 딱 한 번, 14회 때 한 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9회 때 한 번 하고 단독으로 나왔던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 21회 때는 하나의 문항을 가지고 이 관련 지문을 언급해서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뭐더라? 이 취득일에 관한 사유를 두든 상실에 관한 사유를 두든 간에 주어지는 그 사유가 그날인지 또는 그날의 다음 날인지를 뭐하더라? 구분하실 수 있냐가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35번 이제 고용보험입니다. 일단 여기 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보면 여기는 주어 지문에 따라 여러분이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 구분할 수 있냐고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 35번은 고용보험에 관한 걸 설명하는 건데 여기는 해설로 바로 가서 지문은 지금 취득일도 가끔 등장하지만 거의 문제를 만드는 사유는 다 상실일에 관한 사유에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35번의 해설도 가면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번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 것을 행정 처리합니다. 니은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보험관계가 소멸했답니다. 보험관계가 소멸했다는 의미는 이렇게 좀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저로 예를 들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친구가 사업한다고 보니까 장사가 또는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혹해 가지고 사업장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개설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켜봤던 친구만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려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 문을 닫겠다라고 신고하는 걸 소멸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멸신고했다. 그러면 일단 사업주 입장에서 문을 닫겠다라고 관련 기관에 소멸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 제가 채용했던 직원들의 자격은 언제 상실할 거냐. 그래서 소멸이라는 건 사업장이 문을 닫는 개념 정도 접근하시면 2번 피보험자가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즉 사업장이 문을 닫은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행정 처리하겠다. 이직한 경우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경우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 행정 처리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해설에 나와 있는 1번부터 여기 4번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이 해설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사유는 꼭 좀 기억해 놓으실게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이제 1번도 기억하시지만 2, 3, 4
소멸한 날, 이직 사망이면 다음 날. 그 세 가지 사이 좀 더 주의 봐주시고 37번으로 갑니다. 37번이 국민건강보험이죠. 이제 국민건강보험 이제 보시면 37번도 이제 보시면 여기 노. 자, 법상 가입자가 그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해설에 가보니까 사망한 날, 국적을 잃은 날, 국내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고, 상실한 것 행정 처리하고, 수급권자가 된 날에 자격을 상실 행정 처리한다. 그럼 결국 35번도 같은 37번도 주어지는 사유에 따라서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를 구분할 수 있냐가 정답이 되는 거죠. 37번은 1, 2, 3번은 다음 날이 그 지문 뒤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4번은 직장 갈 때 피부양자가 된 날은 맞습니다. 5번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 여기는 수급권자가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 것을 행정 처리합니다. 네, 부분들. 자, 38번. 38번은 여기는 국민연금법이죠. 네, 그래서 38번은 국민연금법에 가봤던 여기도 자격을 취득하고 상실에 관한 사유인데, 자, 지문은 지금 38번에 가보니까 여기도 이제 보니까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가 다른 하나네요. 연금법상 시기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지문을 주었어요. 그럼 결국 시기가 다른 하나랑 다르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그날하고 다음 날 중에 네 가지가 같고 하나가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다른 하나는 분명 그날 또는 다음 날이란 거고 나머지 네 가지가 반대 시기겠죠. 1번부터 쭉 해서 일단 여기 지문으로 정리한다면 1, 2, 3, 5번. 1, 2, 3. 이건 지문으로 가죠.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입니다. 5번은 시기가 여기는 1, 2, 3, 5는 그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 것을 행정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먼저 해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해설을. 4번은 해설을 가보니까 지금 보면 이 시기가 다르나 국민연금법상은 총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를 5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4가지는 다음 날이고 4번 해설에 나와 있는 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 그래서 여기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입니다.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이죠. 그래서 해당하게 된 날입니다.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4번 지문에 가봤더니 이 지금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놓고 4번은 지금 뭐라고 지문을 쓰고 있냐면 공무원이 된 때라고 돼 있어요. 근데 4번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공무원이 된 때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을 행정 처리한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질문을 물었어요. 4번 해설에 이제 가보니까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 이 가입 대상 제외자는 몇 가지인가요? 그래서 법에서는 총해서 국민연금법에서는 6가지 제외자를 두고 있는데 그 6가지 중에 최소 4가지 연금 대상 제외자 범주 정도는 기억하시는데 양가로 단서에 가보니까 지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이다. 그래서 2가지가 더 있지만 그 2가지보다는 2가지를 더 포함해 총 6가지인데 그 2가지는 빼고 지금 양가로 나와 있는 공무원부터 해서 마지막 나와 있는 이 별정우체국 직원까지 해서 최소 제외자 범주는 몇 가지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자. 4가지는 기억해 놓으시자. 그래서 여기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란 걸 주지 않고 제외자 요 4가지 범주 중에 하나 뭘 준 거예요? 공무원이 된 때라고 지문만 바꿔서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문을
원래 법령상의 지문이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을 줄 수도 있지만 대신해서 그 제외자 범주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문에 줄 수도 있다는 것, 그 부분만 좀 주의를 기울여 드리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38번 하나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39번 연금법령에 관한 부분 하나 나와 있고요. 40번 국민연금에 관한 것 몇 가지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40번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일단 1번은 사업장가입 연금보험료 중 40번의 1번은 보험료 부담에 관한 겁니다. 보험료 부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 사용자가 이 소요되는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죠. 그 절반의 금액을 뭐라고 하고 가입자가 낼 절반의 금액을 뭐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1번에서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 그래서 여기는 부담에 관한 것도 용어 정의 주의하십시오. 기여금은 누가 낼 돈이고요. 그리고 부담금은 누가 낼 돈인지 그 부분. 그래서 기여금은 가입자가, 부담금은 사용자가 지원하는 절반의 부담의 몫을 기여금이라 합니다. 하고요. 자, 2번으로 가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가 몇 년? 5년. 그리고 급여. 이제 급여는 총에 4가지가 있어요. 국민연금법상 급여는 4가지인데 그 중에 반환 일시금을 제외한 급여를 받거나 과환하거나 반환받을 수급권자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번에 이제 보면 소멸시효죠. 소멸시효. 지금 여기 소멸시효에 관한 이 부분이 2번이 틀렸죠. 소멸시효는 3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2번 문항에서 서로 위치가 지금 뭐가 바뀌게 되냐면 여기는 5와 3이 여기는 5와 3이 바뀌어야 되죠. 여기는 5년하고 3년의 권리가 바뀌어서 여기는 지금 2번은 5, 3이 바뀌어서 3년 그리고 5년 이렇게 해서 위치가 서로 바뀌어야 맞고요. 시효는 그리고 여기는 3년하고 5년 여기 위치를 서로 바꿔줘야 맞는 거고 그리고 10년의 시효를 보이는 게 있다. 그래서 사회보험 중에 3가지 시효를 갖는 것은 여기 연금법상에서 3년, 5년하고 10년의 시효인데 10년의 시효를 갖는 것은 뭔가요? 좀 전에 급여 중에 지금 지문의 2번째 줄 급여 중에 반환 일시금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면 요 반환 일시금에 이 반환 일시금의 시효가 이게 지금 10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상의 소멸시효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3년, 5년, 10년에 따른 이 3가지 권리별에 따른 시효 관련된 연수 3년, 5년, 10년 꼭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3번, 4번.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사업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서류를 어디에 제출한다? 4번은 서류 제출이죠. 서류 제출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어디에 제출한다? 공단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법상에 여기는 공단이라 하게 되면 뭐예요? 공단이라 하게 되면 여기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기가 중요도 하고요. 혹시 가능성은 단 1% 뭐 이상은 되겠지만 최소 공단의 이름을 쓰셔야 되면 일단 여기 시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국민연금공단이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관식이다 보니까 법의 지문 그대로 기존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란 지문이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해 놓으십니다. 법원들은.